오늘은 쪽지 예산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청와대 회동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김진태 의원, 이현주 의원 두 분 오늘도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 의원님은 요즘 많이 바쁘시죠? 예산 네. 때문에. 예산 소위. 매일매일 그 회의를 하시는가 보죠? 네. 늦게까지. 예. 많이 시달리셔서 그런지 좀 눈이 좀 떼꾸내신 것 같은데요? 근데 그 예산 정말 꼭 올해는 기한 내에 좀 처리돼야 됩니다. 그렇죠. 기한 내 처리돼야죠. 예, 무엇보다 그게 처리 안 되면 이 뭐 매일 거의 밤 12시까지 하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. 11월 말까지 법정 기한이거든요. 그 예. 안에 꼭 처리돼야 합니다. 원래 헌법에 12월 3일에 2일. 12월 2일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. 그 국회 법에는 예. 예산 결산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. 그거 지켜진 것이 근데 아주 가물가물하죠. 언제 있었던지도 모르죠. 12월 2일 날 처리했었던 적이에요. 우리 국회가. 한 번도 없었죠. 한 번도 없었나요? 예. 그렇죠. 작년에 해 안 넘기고 했다고 해서 그래도 박수 받았었지 않나요? 그래도 1월 1일 날 아침에 네, 결국 조금 1월 넘겼었어요. 그랬군요. 새해 첫날부터 항상 외박을 하죠. 예. 그동안 19대 국회가 참 욕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거 그래도 시한 안에 하면은 그래도 역사에 남겠는데요. 요거 하나는요. 맞습니다. 우리 좀 야당에서 좀 협조해 주시겠죠?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 협조 안 하는 것 같은데. 아니, 그건 저희 아니고요. 협조는 잘 하고 있고요. 네. 뭐 협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사실 근데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서로 이제 대립되고 하다 보니까 꼭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최대한 어쨌든 이번에는 좀 넘기지 말자 이런 분위기 공감대가 있어서요. 네. 잘 될 거라고 봅니다. 국회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. 네. 그 세월호법 처리하고 그 최근에는 뭔가 좀 그래도 많이 타협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국민의 입장에서. 네. 뭐가 달라진 거죠? 뭐 왜 이렇게 된 거죠?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. 저희도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왜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. 그거 뭐 다른 거보다도요. 일단 뭐 그냥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. 국회 본연의 활동에 다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또 너무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뭐 놀 만큼 놀았잖아요. 이제부터는 또 일 해야죠. 논 거는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또 국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논 거는 아닌데. 아니 뭐 시청 앞에 많이 나가 있었잖아요. 사실. 그건 아니에요. 저는 시청 앞에 거의 안 나갔고요. 근데 또 이현주 나가고 안 의원님은 물론 나가고의 안 문제가 나가셨지. 아니라 예. 시청 앞에서 노는 건 아니니까요. 네. 차라리 논 것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죠. 사실 예.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국회 정기적인 일정이 없어도 뭐 지역구에서 지역구 민원도 듣고요. 예. 또 의견 수렴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정책 연구도 하고 다 하긴 해요. 이제 네.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예. 문제는 이제 정해진 길들을 못 지키고 자꾸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전부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뭐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기왕 예산 얘기가 나온 김에 예산 그 쪽지 예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화면이 지금 청와대 회동이 화면이 들어오면요. 지금 이분 만나고 있는데요. 청와대에서 화면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쪽지로 써서 주는 사람 별로 없고 A4지라면서요. 다 규격이. 그래서 A4 예산이라고도 하고 뭐 카톡 예산이라고도 하고 한다는데 쪽지 예산 이제 안 받겠다. 상임위 통해서 오지 않고 지금 그 김 의원님이 속해 있는 뭐 이름 예산 바뀌었죠? 소위. 이름 예산 소위. 예. 글로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쪽지 이제 안 받겠다라고 여야에서 선언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쪽지 예산 제가 이제 그 예산 소위에 들어가서 쪽지 예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춘천에 예산 좀 끌어가려고 하셨는데. 그 이제 농담이고요. 예. 그 쪽지 예산 그러니까 이 정해진 절차를 따지자면 아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예. 정부 동의도 뭐 그 예산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상임위를 또 통과해야 되고 막 하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잘리니까 뒤로 이제 그 예산결산위원회한테다가 가져와서 이거 좀 꼭 해주세요. 이런 지역구 사업들이 많습니다. 근데 뭐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. 결국 그 다 나라 곳간에서 전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예. 그 많이 글쎄요. 했었잖아요, 작년까지. 글쎄 그뭐 쪽지- 했다고는 하는데 그
쪽지 예산 누가 하는지 뭐 잘 모르겠고요. 저- 요새는 하여튼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예. 아까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. 전부 이제 하다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예.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지금도 되기 때문에 카톡 받으시나요? 지금도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카톡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? 의원 중에? 있습니다. 이제 전화는 못 받는데요, 요새. 뭐 카톡이나 문자는 이제 가끔씩 확인을 하죠.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? 카톡이 친한 의원이 아니면 또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 네. 나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 지역에 네.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? 일단 정말 검토는 해봅니다. 예, 해서 이제 지금 뭐 계속 중인데 야당 의원들 또 기재부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. 예. 쪽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냥 쪽지 예산 하면 예산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좀 있긴 한데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이나 이렇게 과정을 좀 이렇게 봐서 저 개별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타당성이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예. 그것을 설득해서 그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절차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상임위나 이런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잖아요. 근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네.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것에 밀려서 빠질까봐 빠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절대 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예. 그런 것은 뭐 저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위 실세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그런 예산들이 갑자기 전혀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는 단계에서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 바람에 정상적인 예산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. 그러면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뭐 인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를 네.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런 것도 있고요. 예. 우리 이현주 의원님 얘기에 저도 좀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요.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. 뒤로 그냥 이렇게 얹혀달라는 게 아니고 네. 정당하게 절차를 다 밟아서 온 것도 이거 좀 꼭 지켜주세요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결위 논의를 하다 보면 예산 결산 심의하는 위원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예. 예를 들면, 개구리는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예를 들면 뭐 무슨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추진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. 이거는 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기업 뭐 이런 유치 센터를 만든다고 왔는데 여기에다 돈을 주면은 이거 외국 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문제 있으니까 깎읍시다.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힘들게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예. 우리 기업들이 덕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 돌멩이 하나 잘못 던졌다가 이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설명하고 이거 좀 꼭 좀 반영되게 해주세요. 그러는 거죠. 예.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챙기고 잘 설명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능력이기도 하고요.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예산들이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고 네. 문제는 이제 어떤 그 힘의 역학관계 뭐 어떤 다선 실세 누군가가 뭐 작년에 이렇게 뭐 해서 서청원 예산, 최경환 예산, 네. 뭐 올해는 이정현 예산 주로 여당 실세들 예산이 많이 예를 많으셨습니다.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데 네. 뭐 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뭐 증액 논의가 안 됐었는데요. 국토부에서 그 최경환 부총리 그 지역구의 하양 연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10억 예산을 다 정해가지고 올려놨어요. 예. 근데 갑자기 예산 소위 들어가서 기재부 쪽에서 이게 30억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왔거든요. 아, 이제 예. 이런 거는 국토위에서 그 증액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다른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증액을 할 만큼 시급한 그런 것인지 예. 이런 것들이 검토 없이 그냥 진행된 거라서 그것은 예. 조금 문제가 있죠. 예. 이 의원님은 뭐 이렇게 쪽지나 카톡 보내 보신 적 있어요?
작년이나 올해나.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책정된 예산들, 예산들이 이게 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는 저도 합니다. 그런 이 말씀. 의원님은 워낙 실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. 국토위가 정말 인기 있는 국토위 소속이시군요. 국토위라고 그러십니다. 제일 거기서 많이- 상임위에서 다 짜가지고 예결위로 넘기니까 제가 있는 그 법사위처럼 춥고 배고픈 데가 아닙니다. 아주 실세. 지금은 거기가 제일 지금 법사위가 그거는 마지막에 소위가- 또 통과시키는 곳인데 거기 몇 요새는 명입니까? 그 여당 야당 몇 명씩입니까? 예산 조정 소위가 지금. 거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? 그 총 이정현 의원 같은 분도 못 들어간 데를 김진태 의원님은 얼마나 세시길래 거기 들어가신 거죠? 총 15명인데요. 예. 그것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 저한테 좀 삐질까 예. 서운해하실까봐 참 걱정인데 예. 뭐 강원도하고 호남하고 뭐 싸울 일이 전혀 없고요. 예. 하여튼 저희 이제 여당에서 8, 야당에서 7 이렇게 들어가는데 8 누가 고릅니까? 그 위원들을? 원내 대표 지도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하죠.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센 거군요. 네, 그러니까 8밖에 안 되니까 각 시도가 다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강원도 몇 년 만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.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. 이 예산 소위 위원들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위원들이 과연 이렇게 공정하게 그런 자기가 문제가 어떤 또 공적 어떤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선정돼서 들어가신 분들은 예컨대 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정이 명목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가급적 공사구별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정현 예산은 그 예산 폭탄 떨어뜨리겠다고 하셨었는데 좀 잘 반영됐습니까 지금?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. 네. 뭐 호남 예산은 또 야당에서도 많이 챙기기 때문에 네.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. 예. 자,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당 지도부 만나고 있는 화면이 지금 들어왔거든요. 그 화면 보면서 두 분한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김무성 대표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시정연설할 때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이완구 원내대표도 있고요. 주호영 정책의장하고요.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, 조윤선 정무수석이 함께 나왔습니다. 자, 무슨 좀 들어볼 수 있나요? 김무성 대표 표정이 저게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, 위원님? 담담한 표정. 네.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, 조금. 본래 좀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니죠. 예. 오늘 왜 만나는 겁니까? 무슨 얘기를 하려고? 그냥 저런 경우는요. 예. 이제 대통령께서 외국 이렇게 순방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또 국회, 이제 당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또 외교적 성과도 많았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할 겸 예. 딱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하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. 예. 가서 이렇게 성과는 올리고 왔는데 들어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머리가 아프고 아마 있어요. 좀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 과연 뭐 이게 제대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예산은 잘 되고 있는지, 법안은 또 어떻게 되는지,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같은 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거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하려고 보자고 한 거겠죠.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안 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? 네, 우선은 그 예결 소위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실은 정부 쪽에서 국회에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를 설득하는 게 맞고요. 그것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총리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오시자마자 한참 하고 있는데
여기 와라 이렇게 한다고 가서 또 가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설득이나 어떤 서로 간의 그런 협의가 아니라 마치 명령을 하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아까 이제 지금 이제 내용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여당과 야당 간에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또 합의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새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또 내용도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국회를 같습니다. 오셨으면 네, 어떻겠느냐.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가셨었죠. 정기국회 처음 열릴 때 시정연설 대통령께서 직접 네,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. 대통령이 뭐 수시로 뭐 국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. 여야 그 원내 대표단 좀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 네. 글쎄 이제 야당에서 거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조금 저로서는 좀 유감이고요. 네. 이제 또 초청을 안 하면은 소통을 안 한다. 우리한테는 안 불러준다 그래서 불만. 그런 적은 없어요. 안 불러준다고 불만한 적은 없어요. 전에 그런 적 많았어요. 오시면 전부터. 언제든지 이제 저희가 또좀 만날 수 있는 보자고 거고. 그러면은 또 뭐 우리가 아무 때나 갑니까? 그래서 또 뭐 문제. 이게 참 어렵네요. 아니, 갑자기 한참 네. 하고 있는데 나와서 당장 보자고 하니까 그것은 좀 사실은 결례이기도 하고 또 국회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. 이것은. 그래서 그 심의를 국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저도 아무리 저는 뭐 웬만하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미국이나 여러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아쉽습니다. 왜 예.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? 자, 이 회동에서 나온 그 발언들이 전해졌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. 국회에 계류된 FTA, 비준 동의안, 예산안, 또 민생 법안들,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개혁 과제들 적기에 처리가 되면 경제적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고요. 여당이 힘을 모아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도 함께 초청해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. 아직 김무성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. FTA, 이제 민생 법안 뭐 이런 겁니다. 이제 그렇게 좀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. 지금 연말까지 이제 뭐 한 달하고 뭐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굉장히 이제 시간은 촉박한데 예. 예년까지 보면은 항상 야당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예. 이 법안 안 해주면 우리가 예산 처리 안 해준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게 진통을 겪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부터 선진화법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예산 협의가 안 돼도 12월 2일에는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꼭 한번 지켜보겠다. 예.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. 한 네. 달 전에 예산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. 예. 그래서 정말 좀 역사적으로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진통을 좀 털고 우리가 가보는 첫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. 네. 기타 뭐 FTA, 뭐 민생 법안, 공무원 연금 법안 이런 것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다 처리해야 됩니다. 이거 정말 시간 끌면요. 공무원 연금 이런 법안, 것들. 뭐 FTA 지금 내용 아세요? FTA 한중 FTA. 한중 FTA 내용 하고 있잖아요. 지금 국회 지금 정부가 한중 FTA 내용을 설명도 안 하고 그걸 타결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비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게 아니, 지금 엊그제 귀국해서 내일 지금 감사해달라는 게 아니고 FTA를요 제가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회가 비준을 해야 되는 외교 관련된 통상 관련된 그런 게 있으면요. 협상을 할 때부터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국회에 알리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가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준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 비준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회에 국민들이 보내놓은 거예요. 제대로 안 되는 거 다 짚어달라고.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실 한중 FTA 굉장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아주 우리 농민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. 지금 미국보다 더 문제입니다. 이거는.
저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던지면서 비 좀 빨리 해달라. 저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, 공무원 거기에 연금 대해서는 개혁도 잠깐만, 잠깐만 하나씩 좀 얘기합시다, 하나씩. 공무원 연금 개혁도 아니, 가만있어 봐. 그 잠깐만 FTA 아니, 말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도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이런 것을 이해 당사자하고 정상적인 협의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는 알겠습니다. 거거든요. 김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. 네. FTA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예. 그 세계 3대 경제권하고 모두 FTA를 체결한 정말 사실상 유일한 나라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도 큰 틀에서는 뭐 좀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절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시간이 이 걸리죠, 그러니까. 그 하여튼 간에 우리 꼼꼼히 봐야 되니까. 물론 당연히 꼼꼼히 봐야죠. 봐야죠. 국민에 얼마 대한 예의가 남지 있습니다. 않은 이거는. 기간 내에 네. 예산은 예산, 민생법안은 민생법안 좀 제대로 일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국민들한테 맨날 욕 먹잖아요. 열심히 일하면 이제 좀 국민들이 제대로 일하는 열심히 모습을 일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국민들이 마무리 그렇게 열심히 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네, 밖에서 보기에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네.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대화 타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